분노를 자주 억제하면 정말로 건강에 해로운 걸까? 여러분, 화가 나는데도 꼭 참아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참고만 있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혹시 속으로 삭히고 삭히다 결국 사소한 일에도 폭발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분노를 억제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분노를 다루는 방법까지 재미있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분노는 왜 생기는 걸까? 먼저, 분노는 왜 생길까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위험이나 불공정한 상황을 감지했을 때 반응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뇌의 편도체가 분노를 결정한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가 위험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감지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죠. 분노는 원시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 감정이었다. 과거 원시인은 분노를 통해 싸우거나 도망치는 싸움 도피 반응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싸울 일이 줄어들면서 이 분노 에너지가 몸 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아졌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화가 나시나요? 분노를 억제하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가 났을 때 참으면 그냥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노를 억누를 때도 계속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쌓이는 스트레스.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아져 신체적 부담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분노 억제는 고혈압, 심장 질환,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참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 위궤양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위가 아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화를 참았을 때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분노를 억제하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우울감과 불안으로 변할 수 있다.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이 감정이 내부로 향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참다 폭발하는 병뚜껑 효과. 화를 억누르다 보면 결국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병뚜껑 효과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압력이 쌓이다가 결국 한 번에 터져버리는 현상입니다. 혹시 사소한 일에도 욱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그 감정이 쌓여서 터진 걸 수도 있어요.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그렇다면 분노를 참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인정하기.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즉흥적인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차분하게 표현하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침착한 어조로 내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이 속상해라고 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죠. 건강한 해소법 찾기. 화가 났을 때 운동, 명상, 글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운동은 분노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감정을 푸시나요? 결론, 분노는 억제하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자.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우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을 무조건 참기보다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평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다루시나요? 혹시 참고 있다가 터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